저희가 채권 전문 채널인데 왜 노동시장을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금년 하반기에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경제 변수는 미국 노동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저희가 채권 투자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럼 채권 투자를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바로 이것이죠. 노동시장 데이터. 제가 이거는 항상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가 미국 채권을 투자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챙겨 보셔야 될 데이터는 노동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웰컴하는 굿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7월 달부터 이렇게 노동시장이 쿨링되는 시그널이 왜 보였을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채널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전부터 노동시장이 금년 중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노동시장이 좋다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이번 7월 달에 발표된 노동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하고 이후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7월 노동 고용 보고서에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는 실업률, 두 번째 비농업 부분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메인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4.1%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올라갔냐면은 작년 4월달 3.4%부터 이렇게 실업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실업률이 드디어 4%를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인데 사실 비농업 부분이 이번 7월 달에 발표될 때 일자리 숫자가 얼마냐면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206K.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은 수정 전망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이번 달 발표되면 다음 달에 한번 수정하고 다다음 달 또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 수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3개월 이동 평균 비농업 부분 일자리입니다. 그랬더니만 현재 17만 7천까지 떨어졌어요. 즉 뭐냐면 초기 발표된 거 말고요. 이후에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본 데이터로 보니까 이렇게 비농업 부분 일자리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즉 정리를 하면은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추세적으로 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연히 미국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현재 목도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미국 노동시장이 앞으로 쿨링이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시장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괜찮다가 왜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렇게 갑자기 쿨링한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건가에 대한 해법을 설명드리고자 한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동안은 왜 실업률이 안 떴고 지금 왜 뜨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BCA라는 세계적인 독립리서치 레포트를 제가 제 유튜브를 할 때 항상 활용하고 있고 저 자문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3월 27일 날 나온 레포트고 이 레포트를 기반해서 제가 4월 초에 노동시장 관련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인버티드 돼 있다. 미국 경제가 역전돼 있다. 내용 좀 어렵죠? 뭔 소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역전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 일자리는 아까도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처럼 계속 일자리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었죠. 자, 보시는 바처럼 미국의 잡 오프닝은 일자리는 계속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그동안 크게 지금 여기 좀 너무 정밀한 걸 확대해서 그런데 사실 최근까지 실업률은 크게 계속 역사적으로 낮은 레벨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일자리와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과거와 달리 역전이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노동시장의 그 서플라이는 뭐냐면, 여기 요 초록색 점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노동시장의 디맨드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사람 구하는 거예요. 즉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은 항상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일자리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적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업률이 안 올라간 이유입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항상 이 파란색 점선이 검정색 실선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즉 뭐냐면 항상 어떻게 됐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보다 더 많았어요.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파란색 선이 더 아래 있잖아요. 즉 뭐냐면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적고, 반대로 일하고 싶으면은 여전히 일자리가 남아 돌았다는 얘기죠. 최근 한 1년 동안에 계속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바로 안 올라갔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그게 임계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고, 그 레벨이 저는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 임계치 근처에 갈 거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면은 과거에는 일자리보다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바로 경제가 안 좋아졌고,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소비를 줄이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기업에서 일자리가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싶은 사람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아직도 일자리 구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렇게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미국 경제는 레이버 서플라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냐 여부에 따라서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로 미국의 소비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소비도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즉 뭐냐면은 현재 최근 2, 3년간의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싶으면 다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는 결국은 미국의 레이버 서플라이와 연동돼서 움직였더라. 이거는 과거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가 줄면은 바로 소비가 깨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록 일자리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소비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아직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라인이 있어요.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은 레이버 디맨드, 즉 일자리 여부에 따라서 현재 좌우되는 게 아니라 레이버 서플라이, 일하는 사람들의 서플라이에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레이버 서플라이의 경제가 현재 영향을 받아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리고 반대로 레이버 디맨드는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여기 검정색이 뭐냐면은 일자리의 증감입니다. 일자리의 증감에 따라서 미국 GDP가 영향을 같이 갖다는 거죠. 즉 쉬운 말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경제도 나빠지고 일자리가 늘면은 경제도 좋아졌더라, 그 얘기잖아요. 과거 이건 경기 침체 국면이거든요. 과거 50년을 보면은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가 감소하면 결국은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3월 말 자료거든요. 3월 말 기준으로 레이버 디맨드가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경제는 오히려 이렇게 좋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이 레이버 디맨드가, 일자리가 경기 침체로 수축이 들어가는데 경제는 침체가 들어가지 않은
처음 일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50년 만에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노동 공급이 더 작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러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안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고요. 특히나 프라이머리 에이지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리 에이지는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엄청나게 일하러 안 갔던 사람들, 집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완전히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다 노동시장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아직도 역전된 폭이 노동 공급이 아직 좀 작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한 55세 넘었던 사람들이 명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어쨌건 간에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그럼 앞으로 이 역전된 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거냐 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는 크게 안 줄어들고 현 상태 유지해 주면서 계속 이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미국은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민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노동의 서플라이에 지탱을 받고 경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서 경제 좋아지는 이런 거죠. 골디락스가 되려면은 일자리는 여전히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신규로 새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게 골디락스가 됩니다. 노동의 서플라이가 캐치업을 하는 거죠. 디맨드를. 이렇게 되면 골디락스 된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안 봅니다. 뭐냐면 노동시장의 디맨드 즉 일자리가 경제가 계속 쿨링돼서 감소를 할 것 같다. 그러면 노동의 서플라이를 디맨드가 감소를 하면서 일자리가 줄면서 캐치업이 되면은 이게 보면 여기 있어요. 캐치 다운입니다. 뉘앙스가 하나는 업이고 다운입니다. 즉 뭐냐면은 일자리에 비해서 노동의 공급이 작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1대1로 딱 미트가 될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아마도 가능성이 노동 공급도 늘지만은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전 이렇게 봤고 현재 최근의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지난 4월 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데이터를 썼냐면은 조시 룰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샴 룰은 아세요? 뭐냐면 직전 12달의 실업률 저점에서 실업률이 0.5 이상 증가, 3개월에서 0.5 이상 증가를 하면은 추세적으로 노동시장은 나빠지더라 그런 얘기인데 조시 룰은 뭐냐면은 정규직을 갖고 분석한 겁니다. 정규직을 여기도 있는데 직전 12달의 정규직의 실업률 저점 대비해서 그때보다 실업률이 증가를 해서 3개월 평균으로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정규직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느는지 여부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0.2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노동시장 굉장히 나빠지는 추세로 간다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정규직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미국의 노동시장의 디맨드 일자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최근에 한번 볼까요? 정규직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20만 6천 개가 비록 늘었지만은 일자리가 까보면은 파트타이머만 늘었어요. 이렇게. 반면에 정규직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3월달 그 이후에도 보시면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번 달 한번 볼게요. 이번 달에 발표된 7월 초에 발표되는 거 보니까 파트타이머는 50K니까 5만 명이 일자리가 는 반면에 정규직은 오히려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한 1년간을 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와 너무 놀라워요. 최근 1년간에 파트타이머 일자리는 180만 개가 늘었고요. 반면 풀타임 정규직은 최근 1년간에 무려 160만 개가 감소했어요. 물론 합쳐보면 20만 개 이상이 일자리 늘었지만 까보면 정규직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더 정규직 감소가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취약된 겁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왜 하반기부터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힌트는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50년 만에 역전되고 즉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아직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아직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근데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렇게 최근 일자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는 거의 1대1 근처, 하반기로 지금 근처에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가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아직은 본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도 몇 달 뒤에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실직자 대비 일자리 숫자가 한때는 실직자 한 명에 일자리가 2개가 있었어요. 전전달이 1.35개 일자리였고요. 전달이 1.25개 일자리였고요. 이번 달을 해석해 보니까 1.2개 일자리였어요. 그러면 금년 한 4분기 정도 되면 이게 1대1로 되겠죠. 1대1로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갈겠죠. 중요한 거는 레이버 디맨드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영어로 크레비스 깨지는 게 안 좋지만, 우리 국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굿뉴스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노동시장 왜 갑자기 쿨링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